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의체를 통한 여러 국가의 공동 노력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후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한국은 1904년 근대 기상관측을 개시하여 기온, 강수량 등 기상 관측 자료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측 자료에 근거한 약 100년간 6개 관측 지점의 평균 기온 상승률은 1.7도씨로 전 지구 평균 기온 상승률에 비해 높으며 기온 상승 값의 약 20%에서 30%는 도시화 효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 기온 상승률은 20세기 전체 기간에 비해서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사계절 중 겨울에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여름철 평균 기온 상승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강수량은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연 변동성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 강수량은 계절적으로는 여름철인 7, 8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간으로는 태백산맥 주변 지역에서 집중호우의 강도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겨울철 강수량의 변화는 뚜렷하지 않으나 온난화에 의해서 강설에서 강으로 나타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수요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 갈수록 GDP의 1%에 근접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968년 이후 한국의 연근의 해수면 온도는 약 0.93도씨 상승하는데 동해가 0.8도씨, 남해가 1.04도씨, 서해는 0.97도씨 상승하였으며 해수면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최근 30년간 연평균 2mm에서 5mm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도 식생해양, 곤충, 동물, 지형 등의 기후변화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연구소는 IPCC의 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해서 한반도 미래의 기상여건 모델을 산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21세기 말 기온은 30년 동안 평균 대비 약 4도씨 상승하며 특히 겨울의 기후변화가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1최고기온보다 1최저기온의 상승이 뚜렷하여 연간 기온차가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극한 저온현상의 빈도는 감소하고 극한 고온현상의 빈도는 증가할 것입니다. 연간 연강수량은 1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8월과 9월의 강수량 증가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량의 시공간 변동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가뭄 및 호우 현상과 같은 서로 상반된 강수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시간당 강수량의 증가로 돌발 홍수나 산사태, 도시 홍수 등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아열대 기후대는 20세기 말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21세기 말에는 서울, 남원, 구미, 안동, 포항을 거쳐 동해안을 잇는 선까지 북상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남부 지역 일부에서는 겨울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온난화의 영향으로 겨울이 따뜻해지면 이모작 가능 지역이나 사과와 같은 온대 과일의 재배 지역은 북상하고 남쪽에서는 바나나, 망고와 같은 아열대 지방 과일의 재배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병충해로 인한 피해 또한 우려가 되고
에너지 수요는 겨울에는 줄고 여름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기후변화의 대응정책 구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기상 여건의 악화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점차 부각되고 파리협정이 발효되면서 기후변화 관련 통상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과 무역 차별 조치를 결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파리협정에는 그런 문구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약속을 한 한국은 대외 경쟁력의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축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 구조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일본, 미국 등 선진 경쟁국 대비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인구 밀도가 높은 국토 여건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대폭적인 배출 감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 아이디어에 의존하여 국가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에 특화되고 적합한 선택 전략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고 인류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부도덕한 결정이라는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 당선 직후 파리 기후변화 협정으로 복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선택의 결정으로 인해서 유럽연합과 중국이 2차 대전 이후 지속되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파리협정 추진의 주역인 유엔 또한 굉장히 크게 실망을 했었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이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탈퇴했기 때문에 2030년까지 대기온도가 섭씨 0.3도씨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고 이렇게 되면 기존의 목표였던 2100년까지 대기온도 상승을 2도씨 가능하면 1.5도씨 이하로 억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후 미국이 다시 협정에 돌아오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세계 각국은 본국의 국익을 우선한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무조건 준수를 강요해왔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는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국익과 인류 공동 목표의 점진적 추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 정부도 국익을 고려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여 조용하고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우리가 파리협정을 준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후변화가 한국에 미친 영향과 한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 그리고 신기후변화 체제와 청정 신재생 기술 간의 경쟁과 융합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에너지 산업과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 협력과 한국의 대응 정책을 확인하고 기후변화 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강의로 한국의 에너지 산업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주차 한국에너지산업 개관부터 시작해서 각 분야별 에너지 산업인 석유, 자원개발, 가스, 전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수요 관리와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에너지 산업을 상세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수강생 여러분들이 한국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 강의 마지막에 드리던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라는 인사는 드리지 못합니다만 항상 건강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각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